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젝트 코드 작성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아까 홈 컨트롤러랑 home.jsp를 지웠으니까 이제 컨트롤러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될 겁니다. 패키지에서 new 클래스, 패키지는 KLC 코포까지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얘기한 북샵에 컨트롤러 만들 거니까 컨트롤러 패키지에, 자, 클래스명은 그냥 제 스타일인데 루트 컨트롤러라고 할 겁니다. 루트. 예. 네.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그 최고 관리자를 루트라고 부르거든요. 뭐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친구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달아줘야 되겠죠? add 컨트롤러, 컨트롤 스페이스 빵, 엔터 빵. 그리고 gm 해서 겟 매핑 잡아주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빵, 겟 매핑. 이러면 되겠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아주 전형적인 포조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포조는 기본적인 특성이 implement 키워드 없어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도 않았고요. extends 없어요. 상속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는데 어노테이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 클래스는 뭐 하는 클래스예요? 뭐 하는 클래스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저거 하면은 index.jsp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동작하는 코드를 맵 MVC 코드를 작성해서 만들어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어노테이션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컨트롤러 클래스는 뭐 하는 녀석이에요? 아무나 대답해 볼래요? 뭐 하는 녀석이에요? 아니 이 정도 자만 읽을 수 있잖아. 그냥 클래스 이름이 루트 컨트롤러고 이름 아무 의미 없고요. 그죠? 메소드가 딱 하나 있어요. 인덱스라는 메소드가. 그죠?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거 쓰려면 new root controller 하면 뿅 하고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가 메소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인덱스라는 메소드. 그죠? 우리 그거밖에 호출할 수가 없잖아요. 인덱스 하면 얘 뭐라 그래요? 인덱스 호출하면 뭐가 돼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냥 인덱스라는 문자열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무슨 웹사이트가 동작하고 뭐 index.jsp가 나오고 이런 코드가 아니에요. 그냥 꾹 누르면
index라는 문자에 툭 튀어나오는 그런 클래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든 이 루트 컨트롤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림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개념인데 밑에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그죠? 보라색은 implemented by developer.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요거 보라색 영역이에요. 그죠? 밑에 파란색은 provided by spring source. 스프링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우린 지금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안 하니까, 그죠? 이 점사 부분을 제외하면 컨트롤러에다가 자,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탁 보내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아가지고 뭐를 해요? 핸들러 매핑을 해요. 핸들러 매핑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주소일 때는 어떤 컨트롤러가 이 일을 처리하는지 이를 확인해 봅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at can mapping 해서 써놓은 거예요. 슬래시. 그죠? 아하, 루트 컨트롤러에 있는 인덱스라는 메소드가 일을 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을 타고 가서 컨트롤러의 인덱스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요. 그래도 이놈이 툭 토해내는 게 뷰네임 5번 index라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6번 뷰 리졸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index는 도대체 뭘 해야 돼? 라고 하면 뷰 리졸버가 뷰 index.jsp를 찾아서 넘겨주는 거죠. 얘한테 이름을 알려줘요. 그럼 얘가 그 index.jsp를 읽어가지고 리스폰스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일과 나 대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일.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가봅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네, 여기에 빨간 밑줄이 간다고요? 그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form.xml에서 여기를 안 고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템플릿이 만들어질 때 3.1.1로 하면 겟매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와서는 겟매핑 없이 전부 리퀘스트 매핑으로만 코드를 작성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죠. 자, 그러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index.jsp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views 폴더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other JSP index.jsp 마당 수업이니까요. 대충 만들어 줍시다.
마당 선정의 기본적인 건 아시죠? 도서관리, 고객관리, 주문관리. 자, 다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죠? 오류가 있네요. KRA 19. 북을 안 만들었네요. 자, 브라우저 세팅도 크롬으로 바꿔놓고, 모델 클래스를 안 만들어서, 네? 바꾼 건 아니고요. 오류가 나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흔하게 겪는 거죠. 우리가 세팅하다가 뭘 빼먹은 거예요. 보시면, 오류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콘솔을 이렇게 키워서 보시면, 이 잡다하게 나오는 애는 무시하시고요. 위에 올라가면 cannot find class 해갖고 이렇게, 그죠? 아까 우리가 myBatis config에 type alias 걸어줬잖아요. 그 type alias 걸어준 부분에서 이 클래스를 못 찾은 거죠. 너 이것도 안 만들었네 하고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죠. 시작도 못 하니까 브라우저에서는 404가 떠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팅하다 보면 세팅 실수나 또는 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시작도 못하니까 404가 뜬단 말이에요. 404는 결과일 뿐이에요. 서버가 안 올라왔으니까. 근데 자꾸 404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500이나 이런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요. New 클래스 패키지가 컨트롤러가 아니라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독특하게 그 데이터를 저장해서 값을 저장하는 그 클래스들을 패키지를 모델이라고 쓰는 거고요. 보통 VO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DTO라는 걸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BO하고 그러니까 value object예요. VO는. 그리고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한쪽만 선택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편의적으로 이 값을 모아두는데 그냥 그래서 모델이라고 쓰는 거고요. 두 군데서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클라이언트가 폼 태그에서 서브밋을 하면 컨트롤러에 전달되잖아요. 그죠? 이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하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객체, 예를 들어 책을 등록한다. 조금 이따 해보면 책에
마당 서점에는 북 아이디, 북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이렇게 있잖아요. 사용자가 폼 태그에 4개 입력하고 등록 눌러서 서브밋을 하면 그걸 각각의 값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북이라는 객체를 받을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VO 또는 DTO 객체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값을 넘겨줄 때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받아올 때 이때 필요하거든요. 이 단계에서 양쪽이 필요한데 뭐 하다 보시면 그러니까 하다가 코드를 개발하다 보면 이쪽 DB 단계에서 DB에 접점해서 필요한 값 그러니까 테이블 컬럼명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컬럼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필드를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다 받아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값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클래스를 가지고 약간 다양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프로젝트가 작거나 또 개발 경험이 많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친구는 그냥 만들어 보죠 뭐. 이 네 개의 그 속성은 잘 알 겁니다. 북 아이디, 북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게터 세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소스에 generate gettergen setters. 네, 저는 롬복을 안 쓰고요. 롬복을 쓰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이제 막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롬복을 꼭 써야 된다면 쓰세요. 알고 쓰면 됩니다. 근데 롬복을 잘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걸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같이 하다가 페이저를 만들 때 그런 게 왜 의미가 없는지 롬복이 정말 단순한 작업만 단순하게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롬복이 제공하는 어노테이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롬복이 제공하는 어노테이션들의 메커니즘,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나마 조금 롬복이 버전업 되면서 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초기에 그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컸어요. 특히 뭐 귀찮은 것들을 대신해 주잖아요. 뭐 투스트링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잖아요. 근데 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이 서큘레이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클래스들 사이에 우리가 사용하는 VO나 모델 클래스들 사이에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이 있는데 A가 B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도 또 A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스트링을 하려고 해서 A 값이 뭐지 하고 찍으려고 딱 출력을 해요. 그러면 투스트링이 얘도 있네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얘를 투스트링 하려고 보면 얘도 있네 끌고 오는 거죠. 돌아버려요. 그러다 시스템이 뻗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 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투스트링을 직접 만들어서 했으면 이쪽 거 보다 보면 이거 연결돼 여기 왜 이러지? 보이잖아요. 근데 롬복 초창기 그거 되게 많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써서 막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디버깅 한다고 출력 딱 했는데 시스템이 멎어요.
근데 내가 만든 어느 코드에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그냥 마탱이가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페이저를 제가 페이저를 작성해 쓰는 걸 보시면 뭐 이 정도 하려고 이 정도 게터 세터 만드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어땠겠어요?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4개밖에 안 되잖아요. 현업에서는 저렇게 써요? 필드가 막 몇십 개씩 된단 말이죠. 그러면 20개만 하더라도 게터 20개, 세터 20개. 이런 시절에는 당연히 롬복 같은 거 있어야 돼. 너무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너레이트 게터 세터즈 하면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그런 짓을 한다고요? 택도 아닌 짓이죠. 심지어는 공부하시다 보면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 쓰시잖아요. 그죠? 그 블로그 같은 거 보세요. 오토와이어드 쓰면 안 된다고. 오토와이어드 쓰면은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이거 쓰면은 시스템이 느려진다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느려지는 정도가 여러분이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코드가 얼마나 더 간결해지느냐, 그리고 내가 그 코드 개발하는데 얼만큼 효율이 발생하느냐, 그게 더 크죠. 자, 이제는 실행을 하시면 페이지가 나오겠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나옵니다. 그죠? 잘 됩니까? 인덱스 페이지는 잘 나오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이 있네. 자, 잠깐만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실행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친절하게 로그에다 찍어줘요. 그래서 자세히 그냥 뭐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맵드 해갖고 이게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이 주소의 get 메소드는 어느 클래스의 어느 메소드랑 연결된다 라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했는데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STS를 왜 쓰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쪽에 스프링 익스플로러가 있거든요. 그죠? 여기 펼쳐보세요. 그리고 빈즈 펼쳐보시면 리퀘스트 매핑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펼쳐보시면 보여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거기로 바로 날아가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 STS가 스프링 개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른 설정들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XML일 때 보기가 좋은 거죠. 원래는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진행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알려드릴게. 이거 그 파일 만들 때요. 파일 만들 때 잠깐만 보세요. 이거 사람 되게 미치게 하는 거라서 잘 보셔야 돼요. 파일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윈도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눅스나 맥OS 같은 애들은 파일 시스템 자체가 파일명의 대소문자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소문자 aaa.txt하고 대문자 aaa.txt가 다른 파일이에요. 근데 윈도우즈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 파일명 만들 때 대소문자 막 섞어서 쓰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또 이클립스는 STS는 다른 OS에서 쓰이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개발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대문자 A를 써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파일명을 바꿔요. 그럼 얘가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트릭인데 일단 대소문자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명은 다 소문자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팁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파일이 있는데 인식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일을 엉뚱한 폴더에다 옮겼다가 다시 가지고 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말바티스 컴피그를 제가 잘 보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M을 만약에 대문자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이게 진짜 대문자 M인지 소문자 M인지 인식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씨 잘못했네. 돌렸을 때 안 되면 바꿔야 될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맞게 잘 고쳤어요. 이래도 인식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살짝 미친 척하고 얘를 이렇게 엉뚱한 폴더에다가 드래그해서 옮겨버렸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러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맥으로 개발하실 때나 리눅스로 개발하실 때는 이런 일을 안 만나는데 윈도우를 하실 때는 가끔 이렇게 속썩일 때가 있어요. 이거 사람 미칩니다. 파일이 있는데 계속 없대요. 별의 별짓을 해도 없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새로 프로젝트 만들어서 파일 하나씩 하나씩 옮겨 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시도 한번 해보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팁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도서관리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위에 있는 북의 리스트 주소를 처리해 줄 핸들러 매핑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갑시다. 컨트롤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컨트롤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주 클래스. 그럼 컨트롤러 패키지의 이름은 북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북샵 컨트롤러고 클래스명은 북 컨트롤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피니쉬 누르면 북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친구 컨트롤러니까 add 컨트롤러라고 해주고 컨트롤 스페이스 빵 엔터 빵. 자, 이 친구는 이제 클래스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달아줄 거예요. rm 컨트롤 스페이스 빵 리퀘스트 마핑 그리고 슬래시 북 이렇게 해줄 겁니다. 됐죠? 예. 자, 이 친구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아키텍처에서 컨트롤 다음에 서비스 다음에 리파지토리 이렇게 넘어가는 걸 같이 해볼 거니까 컨트롤러 다음에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add autowired 해서 북 서비스를 불러올 겁니다. 북 서비스 먼저 만들고 컨트롤러 만드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책이나 많이 뭐 하냐면 이 리파지토리 DAO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렇게 역으로 만들어 오거든요.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배웠나요? 그렇게 하나요?
다행이네요. 그럴 때도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컨트롤러부터 가고요. 그 얘기했듯이 그 전에 한번 설명한 적도 있을 텐데 우리의 의식의 흐름대로 아까 구글 검색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덩어리에서 작은 줄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시키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준비해놓고 앞으로 와서 뭐하고 준비해놓고 앞으로 와서 뭐하고 아니라 쭉 흘러가고 그래야 코드젠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같이. 그 다음에 도서 목록을 읽어와야 되겠죠? 어디서? 서비스에서. 자, 이거 읽었으면 리스트. 이 정도 코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빨간 밑줄이 있는 것 좀 해결해 봅시다. 리스트에 마우스 올려서 import 자바 util의 리스트 걸어주고요. 북 우리가 만든 거 있으니까 마우스 올려서 import 북 KRC 코포 북샵 모델에 있는 북 임포트 해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오늘은 JSP 넘기는 것까지 애매한데 그냥 콘솔에 한번 찍어 봅시다. 이러면 하나씩 불러와 찍을 수 있겠죠? 그냥 sysout 해서 item.get 북네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토 와이어도 됐으니까 북 서비스가 지금 없고 그래서 두 군데 밑줄이 가 있으니까 북 서비스에 먼저 마우스 올려서 create 뭐 하죠? create 서비스? 이씨 누구야? create 인터페이스 해야죠. 인터페이스 맞습니까? 여기서 패키지가 지금 컨트롤러로 되어 있으니까요. 서비스 패키지로 바꿔줍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가 작은 프로젝트라서 근데 패키지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코드 구분을 할 건데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끼리, 서비스는 서비스끼리, DAO는 DAO끼리 이런 식으로 패키지 구성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프로젝트가 커지면 컨트롤러들이 왕창 모여있고 서비스가 왕창 모여있고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원뎁스로 그 기능별로 예를 들면 북 밑에 다 북에 관련된 것들 모아놓는 이런 펑셔널하게 패키지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북 밑에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렇게 서브 패키지를 둬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팀이나 또는 프로젝트마다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죠? 클래스들이 많지 않은 걸 하는데 그러니까 클래스 패키지를 안 만들고 한 군데 다 때려 넣는 걸 하면 버릇이 안 된다고요. 자꾸 습관이 되고 그냥 내가 의뢰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피니쉬 하면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풋 컨트롤로 돌아와서 저장 한번 때려주고요.
저장 한번 때려주면 이제는 리스트에 빨간 밑줄이 가 있어요. 그죠? 왜? 북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만들어졌지만 그 서비스에 리스트란 메소드가 없으니까. 마우스 올려서 create 메소드 하면 되죠?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저장 한번 때리면 앞쪽에 있는 북 컨트롤러에도 오류가 없어집니다. 그죠? 다만 북 서비스는 인터페이스니까 객체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행해도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북 서비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에 가서 북 서비스 옆에다가 오른쪽 버튼 서비스에서 누르고 뉴 클래스 이름은 저는 이렇게 해요. 북 서비스니까 북 서비스라고 작성하고요. 위에 보면 이렇게 오류가 나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름을 틀리지 않게 오타 없이 잘 입력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 뒤에 구현했다라는 의미의 IMPL을 입력합니다. 폰트가 좀 이상해서 대문자 I, M, P, L은 소문자 L인데 거의 같은 모양으로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겠죠. IMPL입니다. 임플리멘트 줄여서. 됐죠? 그 다음 이 북 서비스 인플은 북 서비스를 임플리멘트 한 거니까 밑에 인터페이스에 있는 add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북 서비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북 서비스 눌러서 OK 하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럼 한번 슬쩍 물어볼까요? 위에 슈퍼 클래스에 있는 브라우즈 버튼, 인터페이스에는 add랑 remove 버튼이 있네요. 왜 위에는 브라우즈 버튼이 있고 밑에는 add, remove 버튼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슈퍼 클래스에는 브라우즈 버튼, 인터페이스에는 add랑 remove 버튼이 있을까요? 자바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상위에 있어서 뭐 어떻다고? 오브젝트가 맨 상위에 있어서 뭐 어쨌다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바는 단일 상속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은결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오브젝트가 맨 위에 있는 게 맞고요. 오브젝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 내려옵니다.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부모가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OOP 시스템이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C++, C++에서는 다중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클래스를 2개 이렇게 지정을 하면 A라는 클래스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요. B라는 속성의 모든 속성을 다 가져요. 이렇게 다중 상속이 되는데 왜 자바는 다중 상속을 막아버렸을까요?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오브젝트가 모든 자바 클래스의 부모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바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그냥 우스운 얘기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모두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우리 날개가 없어서 못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휴먼 클래스에다가 날개를 달아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휴먼을 상속받았으니까
휴먼의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 여러분과 저도 갑자기 날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관리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좋은 기능이 아니라 자폭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자폭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자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클래스, 객체가 사용하고 있던 메모리를 뺏을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바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리플렉션이라고 배웠나요? 안 배웠죠? 우리가 지금 스프링 사용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되지? 자동으로 막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단일 상속 시스템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리플렉션, 좀 약간 딥한 자바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밑에 얘들 두 개는 왜 애드랑 리무브냐? 다중 상속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진 클래스들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인터페이스는 다중 구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어차피 부모를 하나밖에 지정을 못하니까 브라우저에서 네가 부모 하면 끝나는 거고요. 밑에 인터페이스는 몇 개가 됐든 지정을 해서 내가 구현하면 그 속성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하고 빼고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피니시 해서 가봅시다. 그럼 자동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add 서비스 annotation 달아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add auto wired 해서 book DAO. 요즘은 리파지토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근데 그냥 DAO라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는 하는 게 뭡니까? DAO에다가 리스트 호출해서 넘겨주면 돼요. 됐죠? 진행해도 될까요? 오케이, 가봅시다. 똑같은 개념이죠. DAO 서비스가 DAO로 호출할 때도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호출하게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서 Create Interface 패키지는 DAO 이렇게 진행할게요. 패키지 DAO에 관련된 것들은 DAO 패키지에다가 모아두도록 합시다. 피니쉬 눌러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됐죠? 자, 북 서비스 인플로 돌아와서 저장 한번 때려주고 자, 이제 DAO에 리스트 메소드가 없으니까 리스트에만 빨간 밑줄이 가 있습니다. 그죠? 마우스 올리셔서 create 메소드 리스트 꾹 눌러주면 뿅 하고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DAO 인터페이스는 역시 객체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DAO 패키지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클래스 아까처럼 푹 DAO 구현할 거예요. DAO 쓰면 이렇게 나오고 이름이 틀리지 않았군. 그러면 IMPL에서 전미사를 붙여줍니다. 이 친구 인터페이스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add 버튼 눌러서 book DAO 하고 선택하고 OK 누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book DAO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됐나요? 네, 그러면 피니시 버튼 누르시면 이번에도 북 뒤에 인풀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이 친구는 어노테이션이 리파지토리 어노테이션 달아주고요. 또 얘도 직접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오토 와이어드 해서 불러옵니다. 자, 여기다가는 뭐 써줄까요? 개발할 때 DAO를 그러니까 DAO 인풀 클래스를 안 만드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샘플 코드가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서 아마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안 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오케이. 자, SQL 세션, 아까 SQL 세션 템플릿 뭐 있는데 인터페이스 이름이 SQL 세션입니다. 그리고 저는 줄여서 그냥 SQL이라고 써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치거나 마우스 올려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임포트 해주고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얘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여기 임포트 된 녀석을 보면 중간에 아이바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원래 이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바티스 프로젝트가 아파치 재단, ORG 아파치로 되어 있죠. 아파치 재단에서 오픈소스로 개발되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커미터들이 있는데 지들끼리 이제 약간 의견이 약간 보수적인 사람과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이바티스를 개발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약간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그 구글이 자금 지원을 할 테니까 너네 좀 더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뛰쳐나와서 마이바티스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바티스 프로젝트를. 그런데 그 마이바티스 프로젝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지원하는 구글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마이바티스 만든 친구들이 인터페이스는 기존 인터페이스를 그냥 쓴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코드들이 있잖아요. 아이바티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코드들. 그걸 그대로 하위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퍼 파일의 형식은 약간 달라요. 우리 마이바티스에서는 데이터를 지정할 때 해시 중괄호 하고 이름을 쓰잖아요. 중괄호. 그죠? 근데 아이바티스는 양쪽에 해시를 써요. 북 아이디다 그러면 마이바티스는 해시 중괄호 북 아이디 가로 닫고 이렇게인데 아이바티스는 해시 북 아이디 해시예요. 그래서 매퍼 파일 딱 열어보시면 아 이거 아이바티스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씩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방학 동안에 분석하는 소스 코드가 아이바티스로 되어 있어요.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냐면 아이바티스 프로젝트가 완전히 드롭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바티스 아파치 ORG라는 도메인에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주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DTD 있잖아요. DTD를 그 주소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DTD를 못 가져와요. 이제 프로젝트가 오래되면 이런 골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이 나중에 일하게 될 회사에 임원분이 오셔가지고 그 꼰대가 돼갖고 이러는 거죠. 야 이거 아이바티스가 자꾸 문제인데 마이바티스 그걸로 다 바꿔버려 이러는 거죠. 죽는 겁니다 사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아이바티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SQL 세션 하고 인터페이스 딱 지정을 하면 오토 와이어드 해서 저 SQL 세션을 갖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스프링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빈들 중에 SQL 세션 있나? 찾는 거죠. 저 친구에 해당하는 녀석이 아까 우리가 만든 SQL 세션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너 나와야 되겠구나. 그럼 SQL 세션 템플릿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딱 때려 넣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마이바티스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SQL.select list 두 개 리스트 쿼리 지정하는 거죠. 앞쪽에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고요. 뒤에 있는 게 id입니다. 점점점점점점 여러분이 길게 쓰건 뭐 하건 맨 끝에 있는 점 다음에 있는 게 id고요. 그 앞에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이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매퍼 파일을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퍼 파일에 네임스페이스 i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DAO 인플에서 우리가 namespace.id 이렇게 하면 매퍼 파일 등록되어 있는 매퍼 파일에 namespace를 찾고요. id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그를 쓰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제가 늘 하는 실수를 또 했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매퍼 파일에 거의 늘 하는 건데요. result 타입을 지정해줘야죠. 이게 result 타입을 아까 우리 마이바티 스프링 최신 버전 안 쓰고 밑에 버전 썼잖아요. 최신 버전 쓰면 제가 늘 정말 지겹게 싫어하는 리설트 타입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자바의 최신 버전은 타입 추론이 가능해요. 자바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 var 키워드 쓰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var 쓰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렇게 배웠죠? var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바는 var 키워드가 생겨서 앞에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타입 추론을 해서 갖다 넣어줘요. 제가 버전을 모르겠어요. 타입 추론이 17은 확실히 되는데 언제부터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아주 지겨운데 셀렉트에는 무조건 리솔트 타입을 써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는 이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마이바티스 컴피그에서 알리아스 걸어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요. 이해하시겠죠? 안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원래 매퍼 파일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알리아스 걸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씨.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열심히 설명을 해도요. 열심히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막 코드 작성하고 설명 듣고 막 이러고 스크랩하고 이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기억이 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의뢰 그냥 내 손에, 내 눈에, 내 머리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 다음 다른 걸 할 수 있죠. 그래야 내가 알고 있고 익숙한 거를 응용해서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서 관리만 만들어주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하고 내가 모르는 조금 더 덧대서 그 다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거를 시험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커피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매일 루틴이에요. 루틴을 자꾸 돌아가지고 이게 익숙해지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고 집중해서 공부해서 점수 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리파이토리까지 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사실은 이미 리로드가 됐을 때예요. 리로드가 됐으니까 콘솔 띄워놓고 아까 브라우저로 가서 새로 고침 한번 땅 때려주면 이게 뭐야? 이 새로 시작해야 되네. 다시 뭐 잘못됐나? 봅시다. 후딱하고 확인하고 도망갑시다. 뿅. 오류가 났고요. 뭐야? 잠깐만. 멍청하게 북 컨트롤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리퀘스트 매핑 안 걸어뒀네. 그죠? 리스트에 리퀘스트 매핑을 안 걸어뒀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이걸 빼먹었네요. 그죠? 자, 리로드가 쭉 되고 이래야 북의 리스트 이렇게 되죠. 가서 새로 고침 뿅 하면 아마 뭐가 나왔겠죠. 나왔습니다. 저는 책 막 지워가지고 지금 18개 책 이름이 나왔습니다. 콘솔에만 찍혀요. 아직 우리가 웹페이지 JSP 안 만들었으니까. 그죠? 정말 답답한 애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걸 안 걸고요. 일일이 다 이렇게 써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매번 북북북북 써줘야 되거든요. 그 하나의 컨트롤러 내에서 여러 경로를 처리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하이리컬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다 CRUD를 할 건데 뭐 북의 리스트, 북의 딜리트, 북의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 위에 달아주는 리퀘스트 매핑은 이 클래스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메소드에 리퀘스트 매핑, 겟 매핑 같은 걸 걸어주면 두 개가 조합돼서 북의 리스트를 얘가 처리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